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꼭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댓글에 고정 댓글 그리고 정보 공유방 링크를 이렇게 정보란에 적어 드렸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고요.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수익 볼 수 있는 포지션과 관점들을 함께 안내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문의를 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익 포지션 볼 수 있는 저희 관점 공유방도 함께 안내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10%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비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오늘 51을 또 돌파했습니다. 어제 이제 50까지 갔다가 오늘 중에 지금 다시 51까지 돌파를 했고, 현재는 지금 50.9 정도 도미넌스는 이제 견주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런스 51 언저리 흥부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에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지배력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비트코인 시총은 이미 700조를 비트 시총은 700조를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미친롱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하단 추세의 하락 추세선의 상단 지지 저항 구간을 뚫었습니다. 저항 구간 뚫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상으로는 어제 말씀드렸었던 이쪽 28.4K에서 되돌림 나오는 이 하락선에서 추세는 이쪽에서 이미 뚫어졌었습니다. 뚫어졌고, 그때 당시 말씀드린 내용이 이 안에 안착은 했는데 이미 지금 하락 추세에서 한 번은 올렸기 때문에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서의 기조 전환이 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블랙록에 대한 그런 뭐 ETF 승인 호재라든지 아니면 FOMC 기준금리 관련해서 금리 동결로 인한 그런 호조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금 이 구간에 정확히 터치하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제가 27K까지 이쪽 저항대를 뚫어낸다고 하면은 상단으로는 33K까지도 열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의 기반이 마련이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이걸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상단을 뚫어줍니다. 27K 상단 뚫고 29K까지 지금 도달했던 상황이고, 퍼센트로 치면 지금 하루 만에 거의 지금 무호흡으로 거의 한 10% 가까이를 올려버립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무지성에 가까운 롱빔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하락 추세의 저항선은 완벽하게 뚫어놓은 상황이에요. 완벽하게 뚫고 전고도 이탈해 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전고들을 박살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루 사이 10% 가까운 급상승, 전고 돌파 흐름, 무난하게 30K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30K까지는 이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이제 여기서 조금 흐름을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30K까지는 무난하게 간 뒤에 일부 조정 후 다시 33K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최종 목적지는 33K까지는 볼 것으로 보임. 그러니까 33K까지는 가격대를 봐도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비트가 이렇게 열심히 상승하니까 뭐 관련해가지고 그 서브 코인들도 함께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용은 보면 이제 뭐 별다른 특이 내용으로 비트가 이렇게 급상승했다라기보다는 SEC의 애매한 스탠스로 이제 가상화폐 업계 전반이 단결을 하고, 시장 분위기가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제소를 했다고 해서 나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FOMC의 발표로 금리가 동결됐죠. 물론 이제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번 연도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좀 낮겠지만, 금리가 동결됨으로써 어쨌든 시장에 긍정적인 이제 그런 순풍은 좀 불어오겠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금리 동결과 SEC 애매한 스탠스로 인한 가상화폐 업계 전반이 단결. 세 번째는 블랙록 자산운용사
비트 현물 ETF 신청, 이게 중요하죠. SEC 상대. SEC를 상대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ETF 상품을 블랙록 자산 운용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1경원이 넘습니다. 1경원. 이제 블랙록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금액이 1경원이 넘어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 상품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의 시장 자금이 이쪽으로 몰릴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블랙록이 달라붙는다고 하면은 블랙록 자체 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이 상품에 함께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런 좀 제도화된 이런 시장권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후의 흐름은 그래서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은 일부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한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게 뭐냐면 블랙록에 대한 폭로 영상이 하나 떴어요. 블랙록에 대한 폭로 영상이 떴는데, 이제 이 내용들은 다 영어입니다. 영어니까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블랙록에 대한 의혹과 이제 폭로, 블랙록 출신의 인사 담당자가 전한 말. 블랙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경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다. 1경원이란 금액이 상상이 안 갈 수 있는데 1조가 10,000개 있어야 1경원입니다. 1조가 10,000개 있어야. 일단은 지금 뭐 블랙록의 정치 조작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블랙록의 정치 조작.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 블랙록 이제 자산 운용사가 정치인들을 매수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인사 담당자는. 그래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선거자금 조달을 통해 뒤에서 조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어쨌든 지금 이제 뒤에서 선거 자금으로서 정치계에 이제 개입을 깊게 해 놓은 상황이고, 어쨌든 뭐 갖은 방면으로 이런 부분에서 자금을 운용하는데 이제 뭐 뒷심이 좀 발휘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 SEC와의 연루설입니다. 이제 이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최근에 이제 뭐 리플도 그렇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도 그렇고 코인 관련된 이제 굵직한 재단이나 거래소들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SEC고, 세계 기관들 중에서도 코인의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 SEC와 블랙록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주요 금융 플레이어들인 소위 기관이라고 말하는 뭐 피델리티나 찰스 슈왑 그리고 시타델, 이제 이런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금 현재 출시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 중. 이런 와중에 SEC가 갑자기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대항하여 법적 소송을 벌입니다. 이제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야 SEC는 원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업계 전반적으로는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왜냐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자산 운용사들에서 코인 거래소를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가장 패권국인 미국에서 이제 그것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기존의 가장 큰 거래소들을 때려잡는다 라는 거는 시기상으로도 반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세력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랙록의 영향력이죠. 이제 이거는 블랙록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많은 회사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뭐 정치, 문화, 그리고 뭐 사회, 암호화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역시도 뭐 블랙록의 자금력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금이 많기 때문에 각종 회사들의 투자를 당연히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주주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이 한두 푼이 아니죠. 천문학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제 심하게 가서는 어쨌든 그 한 가지의 어떤 거래 생태계 자체를 좀먹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블랙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상원 의원에 대한 뇌물. 이거는 이제 조금 불법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채용 담당자의 말로는 상원 의원들은 별로 안 비싸다 라고 언급을 직접 합니다. 만 달러면 이제 한 1200만, 1300 정도 되겠네요. 만 달러면은 상원 의원을 매수할 수 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단돈 1300만원에 미국의 의원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발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게, 블랙록의 자금력은 지금 1경이 넘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 달러의 상원 의원을 매수할 수 있다? 몇 억만 풀어도 그러면은 이제 뭐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뭐 정치든 뭐든. 근데 이 발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만큼 현재 미국 이제 금융가의 부패와 뇌물에 대한 적나라한 설명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쟁과 비즈니스입니다. 전쟁은 비극적이죠.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업계에서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은 대단히 좋은 비즈니스다 라고 블랙록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창고 가격을 폭파하면 밀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라면서 털어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블랙록 내부 관계자가.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뇌피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관련된 어떠한 이제 그런 뭐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폭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참고 정도는 하면 되겠지만은, 참 이게 가슴이 참 쓰리긴 합니다. 이렇게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블랙록에서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런 소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여섯 번째 또 보겠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한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특히 미디어에서 블랙록이라는 단어가 얘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블랙록은 좀 약간 신비주의 노선을 타기는 합니다. 블랙록이라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들어봤겠지만, 이렇게 일경원이라는 굉장히 큰 자산을 이제 굴리는 자산 운용사가 이번에 처음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가 모든 일을 물밑에서 진행을 한다. 자본시장은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려면 나만 알고 있어야 되고 나만 몰래 해야 돈을 버는 거지, 이거를 모두한테 알려주는 정보로 돈을 벌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돈 버는 정보를 드렸다고 해서 모두가 벌면 좋겠지만,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알면 과연 그 정보로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에서 뭐 이렇게 모든 일을 물밑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도 조금은 뭐 이제 떳떳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블랙록의 자산 관리 부분이에요. 블랙록은 20조 달러 이상을 관리한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9.5조에 그친다. 말이 9.5조지. 그렇다고 해도 이것만 해도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GDP보다 높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에
이제 운용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20조나 9.5조나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피셜하게 말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그런 신뢰도에 대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반대로 말하면 확실하게 10조 이상은 운용을 한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이런 블랙록을 상대로 한 폭로 영상이 나왔는데 이 폭로 이후에 SEC가 고소를 하고 EDXM이라는 거래소가 출범을 하고 또 최근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경한 스탠스를 이제 유지를 한다라든지 이더리움 게이트라든지 이제 이런 좀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조각들이 서로 좀 하나씩 맞춰지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이런 내용들이 오피셜하게 시장에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알고는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저희 그 정보 공유방에도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내용이랑도 살펴보시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오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